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상승한 영산호 수위 조절을 위해 오늘부터 대규모 방류가 시작됩니다. 어제 새벽 1시간에 86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암군 삼호읍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근대 서양 철학의 산실인 독일에서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을 방문해 한국의 교육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선박 연구소가 목포대에 문을 열면서 기업 간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말과 휴일 영산강유역의 집중호우로 영산강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오늘부터 4일간 수위 조절을 위한 하구뚝 개방이 이뤄집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후 5시부터 6시간 동안 2,880만 톤이 배출되고 내일과 모레는 오후 6시와 오후 7시부터 각각 6시간씩 하구뚝 수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관문이 열리는 시각 하구뚝 주변에서 낚시라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목포 내양 등의 선박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조기인 내일부터 25일까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이 예상되면서 해안 저지대 주민들의 대피가 필요합니다. 목포시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펌프장, 배수관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4.9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피해 예방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밤사이 영암 지역에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상가와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시간에 86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암군 삼호읍을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젯밤 사이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호우 경보가 번갈아 발효된 영암군에는 많게는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영암군 삼호읍 일대는 어제 새벽 3시 시간당 강수량 8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장대비가 퍼붓고 도로에는 사람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차량은 바퀴가 겨우 보일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다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처음에. 이제 포장 박스나 냉장고들, 그리고 식품 냉동에 있는 식품들 다 상한다고 이제 봐야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차량 2대에 고립된 3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에 차량 30여 대, 상가 20여 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근 무화과밭에서도 1,55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가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허리까지 물이 차면서 무화과 나무들이 흙으로 뒤덮이고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출하를 2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거나 하면은 무화과는 이렇게 물음병이 오고 이래서 수확을 절대 못합니다. 농사를 내가 여기서 11년을 지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도로에 가득했던 빗물은 3시간여 만에 빠져나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침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좀 침수가 됐던 상황이고 침수되면서 토사들이 이제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치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전남 지역에는 주택 294가구가 침수돼 85명이 대피하고 농지 289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로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이 설치된 17개 시군 103개 단지에 대해 물막이판과 배수펌프 작동 여부, 비상발전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완도읍과 영암군 삼호읍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습니다. 광주시가 유네스코로부터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빛과 미디어 기술, 예술이 융합돼 펼쳐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의 시작은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별전으로 열린 인포아트 전시에서 백남준을 비롯한 세계적인 미디어 예술가들이 다양한 매체 기술을 이용해 선보인 작품들은 젊은 예술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이남과 진시영, 박상화 등 비엔날레 키즈로 불리는 1세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광주를 빛고울 이야기 도시, 또 광산업 도시, 또 이런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이 미디어 아트가 치유하고 또 새로운 빛을 미디어 아트가 제안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광주는 세계에서 5번째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돼 인권과 빛, 과학과 예술이 하나 된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매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펼쳐져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됐고 작품 창작과 전시, 교육의 산실인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사직공원 등 도심 4곳에는 창의 벨트가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에 어울리는 레지던시 사업이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쭉 해왔고 광주 비엔날레가 그 뒤에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백남준 키즈들이 광주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은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탐색하는 기념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VR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젊은 작가들의 실감형 작품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지평을 선보입니다. 또 광주의 미디어 아트가 걸어온 역사의 순간들을 영상 작품에 담아서 보여줍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프랑스 안시에서는 6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세계 제1회 애니메이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프랑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이식해 새롭게 확장된 개념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콘텐츠 축제를 개최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로 일컬어지면서 60여 년 전통을 가진 프랑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올해 페스티벌에 참여한 국가만 100여 개국에 작품 수도 3,400여 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0월 말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확장시킨 개념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콘텐츠 축제를 순천만 국가정원과 오천 그린광장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순천시가 처음 시도하는 가칭 순천 글로벌 가든콘 페스타는 올해 프랑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수상작들이 상영되고 감독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 tout cas, c'est bien que la ville puisse s'intéresser et créer un très beau projet comme celui-là. Et bien évidemment qu'on aidera, on accompagnera dans la mesure de ce qu'on peut faire. Mais 이와 함께 국내외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 출품한 단편과 쇼츠, AI 애니메이션 작품 영화제와 해외 애니메이션 상영회도 개최됩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를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애니 산업 관계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비즈니스 마켓도 열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시는 글로벌 문화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로 시민들은 문화를 즐기고 그다음에 기업, 작가, 학생들은 거기에서 비즈니스 마켓이 열리면 그 속에서 이제 소통하고 교류하는 하나의 문화 산업 생태계를 저희가 판을 깔아주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천만과 국가 정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 도시에 문화 콘텐츠를 융복합해 새로운 도시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있는 순천시. 이번 축제는 순천시의 미래 전략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국가별로 다른 교육제도, 청소년들에게 지성과 꿈을 길러주는 목표는 다르지 않은데요.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독일의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을 찾아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또 공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의 국기를 손에 쥔 한국과 독일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중등 교육기관인 마리 큐리 김나지움에 방문한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 분단을 겪은 독일의 역사를 들으며 현지 재학생들과 문화 교류를 나눴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o know things from inside, from people like me. They should never give up. They should have a plan, and then the life will go on. 초등 4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독일의 중등 교육기관인 김나지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독일의 학생들은 초등 교육과정 이후 이곳 김나지움에서 교육을 이수합니다. 김나지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직업 교육을 위한 실업계 교육기관인 레알슐레와 하우프트슐레로 진학하게 됩니다. 10세 전후의 이른 나이의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셈인데 때문에 학생들의 가능성과 진로를 너무 이른 시기에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독일 교육 관계자들도 너무 빠르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 5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이후 7학년 때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하지만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 역시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독일의 학생들은 학업 준비 과정에서 부담 없이 자유로운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편견이 그 부담이 좀 적어서 김나지움을 간다면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안 그러면은 또 다른 낮은 급의 오버슐러라든가 게잠트슐레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전문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 우선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교과 과정에 전념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이와 같은 독일의 교육 과정 속 선택의 다양성이 진로 선택의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김나지움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고 다른 교육 과정의 다양성이 좀 있어서 진로를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여기 애들은 일단 어른들도 되게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이런 분위기고 이 친구들도 나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가 원하는 거 하려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교육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꿈을 향한 열의는 다를 것이 없는 학생들은 서로의 재능과 희망을 나누며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조선해양 중심대학인 목포대가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선박 연구소를 개소하고 연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와 디지털 인력 개발을 통해 글로컬 30대학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해운업계의 주력 선종은 컨테이너 8,000개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입니다. 이 화물선이 1년에 사용하는 연료비는 1,500억 원.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연간 3,000척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연료비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납니다. 비용보다 더 큰 문제는 화물선 한 척이 연간 승용차 150만 대 분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 국제해사기구 IMO는 오는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선박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LNG와 LPG, 수소전지 등 친환경 추진 선박 연구가 산업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대가 세계 최초의 SMR 선박 연구소를 개소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SMR은 원자력을 이용해 30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군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선박 등 일반 산업용은 개발 단계입니다. 목포대 SMR 선박연구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연구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원천기술 획득과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 20년, 1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 상선이라든가 해상 플랜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LNG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조선소인 HD 현대사모아는 SMR 추진선의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사모는 선박 분야의 친환경 규제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수소, 암모니아 등 차세대 추진 장치 개발과 공정 자동화 등 제조 혁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박 연구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탄소 연료만 사용해야 하는 오는 2050년 세계 조선 해운업계 넷제로 원년을 앞두고 본격 가동을 시작한 SMR 연구소가 전남 조선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장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신임 김태균 의장을 만나 전라남도의회 앞으로 2년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후반기 의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믿고 지지해준 동료 의원님들과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기후위기, 지역 소멸까지 산적한 전남도의 해난 해결에 앞장서며 막중한 사명감으로 도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후반기 전남도의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에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로 의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전남 도민에게는 일 잘하는 의회, 의회 사무처 공직자에게는 일 할 맛 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동적,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또 인구 소멸 대응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지방자치법 첨부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 인력이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많습니다. 이에 후반기에는 미흡했던 부분을 한층 보완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6개 상임위원회를 의정활동 보좌에 역점을 둔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보좌 인력 전문성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의 전라남도와 적절한 인사교류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직무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 도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도의회와 전남도와 정책 TF를 공식적으로 구성해 출산율과 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이 밖에도 전남의대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이슈에 대해 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12대 의회 후반기에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개설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의 합일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갈등 해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평소 믿음과 신뢰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는 한결같은 소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12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그 소신을 더욱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12대 전남도의회에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강진군 병영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차체의 신체 일부가 눌린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40분쯤 목포시 산정동 사막도공원 앞 바다에서 1톤 트럭이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50대 운전자를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푹푹 찌는 더위로 느껴지겠고요. 당분간 우리 지역 일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안 지역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목포와 무안 32도, 한평과 영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의 낮 기온 31도, 강진과 장흥 등 그 밖의 지역은 32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47분입니다. 당분간 목포 전남은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걷고 앉고 서는 법 아시나요? 일상의 움직임이 바른 자세를 만들기도 하고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른 자세 운동을 통해 편안한 목과 허리를 만들 수 있어요. 내 몸과 일상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하웰 바른 자세 운동에서 경험해보세요. 다행히 세상엔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를 무서워하는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우리 해외여행의 A to G. Mi chiamo Opro. Hello, I'm Opro. Yeah. 私は Opro です. Opro입니다. 니네 Opro인 줄 아니? Opro. 해외 국내 Opro 캐시백. 위위 트래블 체크 카드. 이건 심지어 프리. 너무 많이 알려지면 우리 큰일 나요.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풋모커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